매일 10분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혹시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도 통증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원인도 모르겠는데 계속 아픈 이 답답한 상황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승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리 통증 원인이 근육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에 혈관이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안 튀어나와도 하지정맥류일 경우도 많다면서요? 혹시 김규리 씨는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신가요? 네, 저 손발 차가운 편이고 다리가 붓는 부종 같은 증상은 없으세요? 너무 많아요. 혈관이 울룩불룩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잠복성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있고요. 수족냉증이나 부종을 비롯해 저림, 쥐내림, 발바닥 통증, 다리가 무거운 피로감, 경련, 지속적인 가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하지정맥류 증상입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통증이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통증의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다녀와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치료받은 환자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60대이시고요. 여성분이시고 다른 지병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데 친정어머님이 하지정맥류이셨었나 봐요. 네. 6개월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붓고 쥐가 나고 무겁고 그래서 더 피곤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종아리 통증. 정말 너무 심했어요. 정형외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양말을 신는데 다리가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 갔는데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 패치를 붙여도 통증 해소가 안 됐었습니다. 답답해하니까 딸이 흉부외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다리 쪽의 정맥피는 중력을 거스르고 심장 쪽으로 피를 올려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맥 내부에 판막이 있는 거죠. 중력에 의해 정맥피가 아래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발목 방향으로 역류하겠죠. 그때 혈액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정맥이 늘어나 구불구불해지는 것이죠. 구불구불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통증을 느끼는 건가요? 정맥 혈관이 늘어나면서 주위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이죠. 가족력이 있지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셨나 봐요. 치료가 더 늦었더라면 합병증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피부 변색, 피부염, 혈관 돌출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률이 5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색이 변화, 피부 변색도 있네요? 네, 노폐물 때문에 그런 거죠. 노폐물 때문에요? 노폐물이 축적되는 거죠, 보통 피부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디 맞아서 멍이 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틀리고 아주 새카맣게 또는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까지 진행되면 좀 치료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돼서 혈액이 역류하는 게 하지정맥류잖아요. 이 판막은 한번 손상되면은 재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으신 건가요? 혈관 초음파입니다. 혈관 초음파가 있어요? 있습니다. 판막이 건재한 정상 혈관은 심장 쪽으로만 정맥피가 잘 올라갑니다. 이 정맥 혈관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판막이 건재할 경우에는 이 수평선 밑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판막이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이 수평선 밑으로 길게 역류가 찍히게 됩니다. 이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이면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례자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셨나요? 정맥 내부에 레이저선을 삽입해 판막이 망가진 혈관을 폐쇄하는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에 맞는 정맥 주사 바늘 있죠. 네. 그래서 그 바늘 구멍 통해서 이 선을 넣어서 정맥을 폐쇄하기 때문에 간편한 수술입니다. 몇 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정도 해야 되나요? 네, 치료는 한 열흘 정도 걸렸는데요. 열흘이요? 네. 이제 정맥내 레이저 수술은 한 번에 끝내고 표면에 혈관 경화 치료를 2번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부축해줘야 걸을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네. 지금은 심한 통증은 사라진 상태이고 저리고 무겁고 피곤하고 붓고 지나던 증상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수족냉증 그리고 발시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증상도 혹시 선생님 그 하지정맥류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다른 과에서 치료해도 호전이 없을 경우 하지정맥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는 수족냉증 그 증상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요? 양말을 신었다가 벗었을 때 자국이 나는 정도라면은 한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병원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사실 처음부터 하지정맥류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라 하면은 오히려 미용 목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정맥류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면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